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사진예술의 김홍희와 작품하기의 김홍희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뵈니까 대단히 반갑네요. 오늘은 김용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님의 작품의 제목은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 제목이 재밌어요. 말할 수 없는 말. 말로 할 수 없는 말인지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인가? 뭐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노래하고 쓰기 전에 그리고 서자 말자 춤춘다. 아이들 얘기죠. 애들 보십시오. 애들은 말하기 전에 노래하잖아요. 그죠? 뭐 옹알옹알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쓰기도 전에 그리잖아요. 그럼 글자 의미를 담는 그리고 하기 전에 막 거의 뭐라 그럽니까? 낙서라 그럽니까? 저희 경상도시에서는 항칠이라 그러는데 거의 뭐 낙서 수준의 뭘 그리잖아요. 그죠?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다음에 애가 이제 서자마자 아마 춤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 본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기보다는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형용사이거나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배고파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나 정말 행복해. 근데 행복해 하는 말은 이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말 안 쓰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몸놀림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용석 씨의 말할 수 없는 말의 사진은 좀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용석 님의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이부자리 같아요. 그죠? 이부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자리 같은 게 널브러져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침대 위에 막 이렇게 던져져 있는 혼자 잤는지 누구랑 같이 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사진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뭔가 수세기가 되어 있는 이렇게 버려져 있는 느낌, 늘부러져 있는 느낌, 이 느낌은 왠지 이 웅크리고 있는 어떤 사람, 되게 작가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나 말이야 사실은 웅크리고 있어. 나 말이야 되게 외롭고 쓸쓸해. 이런 말을 차마 말로 하지 못하고 영상, 사진으로 그 피사체를 찾아서 자기의 기분과 맞닿아 있는 것을 촬영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 사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뭔가 길이 있는데 길을 엉뚱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끼 낀 바위. 그 자리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바위의 모습. 그렇죠? 불현듯이 튀어나와 있는 바위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 사진은 왜 찍었는가 작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가가 하는 말이 햇살이 좋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참 작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마 햇살이 좋다고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이제 내재적 경험이랄까 체험이랄까 그게 이제 서정적인 정치 또 외부 세계의 서정성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스파크가 팍 일어난 것 같다.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스파크를 일으키진 않는다. 당신만 특별히 여기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참 궁금하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제 그거를 구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십시오. 나무 위에 있는 까치집. 그죠? 까치집 외롭잖아요. 겨울이 아니면 찍기 어려운 사진인데 겨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버드나무가 아직 잎이 버드나무 줄기예요. 잎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그죠? 줄을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사진이냐?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호수 같은 건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금을 그어 놨대요. 그러니까 소통을 불가하게 하는 어떤 느낌 같은 걸 보는 순간 작가는 삿다를 누른 거겠죠. 그죠? 자기만의 맛을 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좀 묘하게 벽에 있는 그림 앞에 마치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비현실적이죠.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현실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싶지 않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찍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무 줄기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꽤 괜찮은 느낌의 사진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 보여요. 둘이 있는데, 그 누구 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가 있어도,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되게 을씨년스럽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외롭게 비틀어져요. 마치 쓰러질 것 같이 서 있는, 그러면서도 도도하게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삶이나 개개인의 인생이 이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신이 싫은 일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실 말이야, 서 있기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돼 죽겠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차마 말로 못하고, 은유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에 일렁이는 커튼. 이 어떤 바람과 커튼의 상관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니죠. 그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러나 바람에 반응하는 커튼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 작가 자신의 고독감, 이런 것을 표현했다. 어쩌면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줄 만한 어떤 반응, 바람 같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할 말이 많은 사진이에요. 그죠? 근데 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현대인 모두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소화해내고 있잖아요. 소비해내고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고 있어. 나 사실 나한테 뭐 이런 걸 보여줘. 뭐 SNS를 통해서 다 발표된 것들을 제가 이제 긁어온 사진이니까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신 내면에 있는 실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사진이다, 그죠? 뭔가 벽 위에, 뭐 베개 같은 건 뭔가 모르지만, 그리고 하늘은 푸르고 보색 관계에 있는 이 관계가 되게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두 그루의 나무가 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콘크리트 벽면 앞에 있고 되게 다정해야 되는데 마치 이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나무 두 그루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또 않아요. 그죠?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느낌이에요. 두 나무가 무슨 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 하고 있는지 하는 거죠. 이 봄날에 이제 신엽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옆에 있는 풀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혼자 도도하게 독야청청하듯이 서 있는 나무의 외로움,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보세요. 이 작가는 왜 이런 것만 찍을까요? 홀로 있고 버려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죠? 현대인의 고독과 비슷해요. 호크니,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닮아 있어요. 누군가 옆에 있지만 같이 대화하지 않고 한 사람은 신문을 보고 한 사람은 앞을 멍하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죠? 이 작가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하소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어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작가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면 뭐 독백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보고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공감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끔씩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상존하고 있다. 항상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꽃이 피어있는 구부러진 길. 하염없이 가면 저 끝일 것 같지만 너머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죠.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실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 사진에 다큐멘터리나 저널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광고 사진을 통해서 반드시 사진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관습적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나 마찬가지예요. 비유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대상이 찍혀 있지만 암호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되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볼 때는 작가의 내면에 있는, 그죠? 그 외로운 덩어리, 연민의 덩어리 같은 게 다 외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그죠? 그러나 그 소통이라는 게 의미가 끝없이 미끄러지듯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삶에 대한 근원적인 나름의 해석, 나름의 투정,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 제목도 멋있어요. 그죠? 말할 수 없는 말. 사진은 대상을 찍어서 의미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의미가 담겨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느낌, 요즘 뭐 유행처럼 쓰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느낌적 느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형용사적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진의 유형도 있고 형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 전달만이 사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보도 사진이나 이제 저널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은 의미 전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우리 반성해야 돼. 우리 새로운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 난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것들 문제의식 같은 걸 제안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비유보다는 즉발적이고 대단히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진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개별자적인 사진들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넘어가면요, 뭐 남의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자기 삶을 추스리고 자기 시간, 개인의 공간 그렇게 대단히 소중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준하는 사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은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변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예술의 김홍희와 함께 작품하기 11월호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이죠, 여러분. 사진예술 많이 구독해 주시고 특히 또 김홍희와 작품하기 페이지 코너를 담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